안녕하세요. 대부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도 삼성중공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어떤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 금일 주주총회 영상이 공개가 됩니다. 이 대략적으로 시간대는 오후 7시 30분 경에 이 주주총회 관련된 영상이 나올 예정인데 이 썸네일은 바로 이겁니다. 자, 삼성중공업 주주총회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사항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었어. 제가 이 부분을 최대한 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이 댓글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이 들으신 매각대금 관련된 이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삼성중공업 하면 이 FLNG가 강세죠. 그래서 이 FLNG 관련된 궁금증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자, 이번 영상에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들으신 매각 대금이 곧 재무에 반영이 될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나오게 되면 이 실적 호조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자세한 부분은 이 해당 영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금일 이 주주총회 영상을 꼭 시청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FLNG도 연간 예상 계약 건수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주총회 관련된 이 내용은 이 홍보성 이 멘트는 여기까지 하고 또 오늘 분석 영상도 진행을 해야겠죠. 이 전일부터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존재를 했습니다. 바로 이 볼티모어 다리가 이 선박 충돌에 무너지다라는 이슈가 존재를 해서 이 주가의 강한 하락을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사실 이 조선업 특히 삼성중공업을 좀 오랜 기간 투자를 하신 분들께서는 이 단기적인 이슈다 그리고 이 별로 상관이 없는 이슈다라는 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 때문에 주가 하락을 하고 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 전고점 돌파를 위한 기간이다라고 지난 영상들부터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매물대 8,600원을 지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이 구간을 지지해 주면서 전고점 라인은 대략적으로 9,500원 9,500원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하기 위한 그런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가격적인 측면까지 금일 총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급적인 측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연기금이 이 거래일, 이 3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볼티모어 다리가 선박 충돌에 무너졌다라는 어떻게 보면 악재성 이슈와는 반대로 연기금은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이 단기적인 모멘텀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성 이슈이기 때문에 이 펀더멘털에는 중장기적인 펀더멘털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연기금이 매집을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도 매집하는 모습인데 이 대략적으로 그 한 달 동안을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은 꾸준히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주가 반등 더 강한 상승의 포인트는 이 사모펀드의 매집세가 들어올 때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49인 이하 소수 집단이죠. 그래서 이러한 소수 집단의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성 부분에서 확실하거나 기업의 성장성 혹은 기업의 산업의 성장성이 확실해야지 이 사모펀드에 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러한 타이밍을 우리가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후판 가격 협상 기간이 이 상반기에 협상을 한다. 자, 근데 현재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후판 가격을 인하한 채로 협상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상반기니까 5월부터 대략적으로 7월 사이에는 해당 이슈가 나올 예정이다. 자, 그리고 현재 미국과 중국 갈등이 계속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반사이익을 통해서 이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을 제재를 하게 되면 이 반사이익을 통해서 한국이 오히려 호재성 이슈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11월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 그래서 이 11월 미국 대선 전에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된다. 자, 그래서 전당대회를 보게 되면 이 7월과 8월에 공화당 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전당대회 2개월 전부터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쇼를 할 수 있다. 자, 그 부분이 바로 미중 갈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후판 가격 협상 인하 기간과 맞춰서 이 정치적인 측면에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자, 5월부터 7월 사이에 후판 가격 협상 인하 모멘텀이 나올 수 있고, 자, 그리고 이 미국이 중국을 제재한다라는 이슈로 반사익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한국의 조선사, 특히 삼성중공업이 호재성 이슈가 작용할 수 있다. 그 기간이 5월부터 7월까지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볼티모어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볼티모어 다리가 붕괴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를 하겠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다리 자체가 이 1977년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이전 시대의 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박의 이 충돌 무게를 견딜 수 없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볼티모어항의 주 역할은 그럼 무엇이냐? 이 대부분 자동차가 다닙니다. 이 볼티모어항은 작년 한 해에만 약 107조 원 가량의 화물을 처리를 했죠. 그래서 이 주요 관문으로서 미국 항구 중에 9번째로 중요한 항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특히 이 자동차 그리고 이 소형 트럭을 가장 많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 미국 내 자동차 공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공급에 차질이 생기니까 해운주들 역시 호재성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사고를 일으킨 이 컨테이너선을 보게 되면 달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싱가포르 국적으로 선주는 그레이스 오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당시 이 컨테이너선을 이 현대중공업이 또 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이 주가의 하방 모멘텀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그런 이슈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엮으면서 억지로 좀 주가를 하락시키는 경향이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은 단기적인 무브먼트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변한 게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가적인 측면인데 유가도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23년 하반기부터 유가의 전망을 어떻게 드렸냐, 24년 같은 경우에는 수급 여건이 타이트해지면서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이 정유소를 공격했다. 이 결국에 공급에 대한 이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유가의 상방 압력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LNG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조선주에는 호재입니다. 이 부분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FLNG 관련해서 이 주가 역시 상승하는 경향이 있죠. 또 FLNG 같은 경우에는 해양 플랜트와 관련이 있고, 또 해양 플랜트는 유가가 상승해야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조선주 중에서도 유가가 상승하면 이 삼성중공업이 가장 호재를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유가적인 측면은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선가지수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바로 선가지수죠. 신조 선가지수가 상승하면 조선주 주가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 부분은 표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신조성과지수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중고성과지수는 뭐냐? 이 중고성과지수도 바로 이 신조성과지수에 선행하는 지표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크가 꽉 찬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 중고성과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현재 이 사이클이 좋다 보니까 이 도크가 다 꽉 찬 상태다. 그리고 해상운임이 지난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 이후로 해상운임이 상승을 하면서 이 전반적으로 도크가 꽉 찬 상태에서 이 중고성과에 대한 이 중고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선가 상승까지 이어지고 이 중고성과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이 신조성과 지수도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 성과 지수의 상승은 삼성중공업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철강석 가격인데 앞서서 제가 후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이 후판 자체는 이 선박 제조원가의 20%에서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하면 후판 가격이 하락하고 이 제조 비용이 하락하면서 이 수익성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주가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상반기 후판 가격 협상 인하 모멘텀과 더불어서 이 정치적인 측면 강조가 되면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이 강한 상승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이 8,620원의 가격대를 형성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구간이 다 적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매물대 소화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이 8,300원에서 8,600원 구간을 돌파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구간을 넘어서 현재는 이 전고점 탈환을 위한 이 준비 단계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500원 라인을 돌파를 해주면 그 위의 구간은 이 13,000원 구간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적정 주가를 함께 이 기본적인 펀더멘트를 구했을 때 이 당시 16,000원을 제가 산출을 드렸습니다. 이 16,000원에 대한 자세한 계산 내용은 이 지난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발행 주식 수와 영업이익 관점에서 엮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16,000원으로 산출할 수 있고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이 13,000원 구간을 이 목표가로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이 8,600원 구간 또 8,3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 가격 안정화를 이룬 뒤에 이 전고점을 먼저 돌파해 주는 것을 키포인트로 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삼성중공업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정확한 가격대, 추후 이슈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